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기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죠? 정말 많죠. 그 수없이 많은 기자 중에 성격이 제일 괴팍한 두 사람. 성격이 와, 성격 대단합니다. 뭐 네.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쁘다. 어. 그러면 뭐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요. 바로 까. 바로 소리 질러 버립니다. 네. 면전에다 대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내가 기자다. 내가 기자다. 네,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매불쇼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분노했던 이슈가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 네. 이슈였거든요. 네. 그거를 보도한 사람이야. 그걸 보도했어요. 그걸 보도했어 이분이. 처음으로요? 이 사람이 이거 그 해외 순방 같이 나가고 오. 이거 보도했고 네네. 와가지고 거기 또 못 참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소리 지르고 결국은 쫓겨나고. 네, MBC 현직 기자입니다. 이기주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와, 네. 현직 맞죠? 현직. 네, 현직인데 현직인데 어떻게 나왔어? 그러게. 매불쇼에 나가겠다고 회사에 결제를 올려서 나왔어요. 허락해 주던가요? 그럼요. 매불쇼 같은 핫한 곳에서 불러주는데. 아유, 이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제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를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 발견한 발견한 발견을 최초 발견자. 최초 발견. 성격 더러운 거 맞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하긴 어렵고 후배들 평가가 다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우리와 이제 오랫동안 함께하는 분인데 네. 이분 성격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 이분은 무슨 뭐 방송하다 말고 싸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네. 그냥 바로 막 싸워버립니다. 어. 결국 자기 성질에 못 버텨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 외모로만 봐서 정년퇴직하는 줄 아는데요. 정년퇴직 아닙니다. 스스로 사표 쓰고 나온 겁니다. 네. KBS 전 기자 최경영 씨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최경영 TV 대표 최경영입니다. 네. 대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 아니잖아요. 뭐 한 7, 8년 남았습니다. 거봐. 네. 근데 외모로 보고 정년퇴임으로 사람들이 누가 그래? 머리로 보고 그래야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7, 8년 남아 있는데 네. 사표 쓰고 나왔어. 외모는 괜찮죠. 얼굴은 하나하나 보면은 귀염상이에요. 동안이죠. 예, 귀염상. 예. 예. 아니 그 사표 쓰고 나오셔서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9년 전 매불쇼를 봤습니다. 9년 후에 매불쇼가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9년 전에 매불쇼 어떻게 했나. 이래 불금쇼를 봤어요. 예. 재밌더만. 골방에서. 예. 아주 욕심이 허황된데? 호황됐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웃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아주 처참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례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 우리 이기주 기자님 나왔으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때로 잠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겁났을 것 같아요. 먼저 방금 명예훼손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 바이든 날리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명예훼손이거든요.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그게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네. 명예훼손을 들으니 갑자기 또 또 울컥하는데. 울컥해. 아유.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뉴욕 순방에 동행 취재 중에 들은 거라서 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그 오디오를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되게 놀랐고, 근데 이거를 제가 밖에 있다가 1시간 정도 늦게 와서 들었는데 이제 그때 48초 회동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래가지고 좀 옥신각신할 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미국까지 갔는데. 네, 미국까지 갔는데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참 이게 안 만나주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행사장에 갔어. 거기서라도 만나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네. 그래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네. 그러다가 딱 만났어. 맞죠? 네. 박진 장관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불러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돌아보게 해서 네. 만나게 해줬죠. 네. 네. 그때까지도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 기회를 잡았죠. 네, 그러다가 만나서 그게 음. 48초냐 뭐 1분이냐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좀 옥신각신할 때 네. 제가 밖에서 중계차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프레스룸 돌아와서 이제 기자들이 나 48초 맞냐 했더니 자기들 다 영상 봤다. 그래서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봐야겠다 해서 네. 이렇게 보는데 아. 저는 이제 그런 48초 그런 거보다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거 쭉 보고 네. 이제 그게 한 58분 정도 된 영상 길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그걸 다 영상을 다 보거든요. 네. 다 보다가 이제 끝에 나갈 때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서 네. 이제는 뭐 공식 행사가 아닙니다. 네. 그 내려와서 걸어가면서 일행들에게 한 말 그걸 네. 포착을 해낸 거죠. 그쵸 그 오디오를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네. 네.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걸 포착해냈어.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냐 뭐 이게 관심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승인 안 해준다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스 대빵인데 누구한테 승인을 뭐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 왜 걱정을 하지? 약간 의아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네. 혹시 그 무대에서 바이든 그 만난 직후였잖아요. 네. 48초 동안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연설문에도 내가 의회랑 잘해서 우리나라가 뭐 몇백만 불 잘 공유 잘하겠다 이런 바이든 연설이 있었어요. 원조에 대한 연설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48초 동안 만나고 내려와서 혹시 바이든이 우리 의회랑 내가 잘해볼 테니까 너네도 잘해봐 이렇게 말을 했나? 그래서 승인 얘기가 나온 건가? 뭐 바이든 승인 얘기가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6시간 뒤에 그 승인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발언한 거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이게 난리가 났잖아. 네, 난리 났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입장을 어떻게 낼지 이 초미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거는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날리면. 입장을 낸 거야. 뭐라고 했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거였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새끼들은 우리 국회를 얘기했다는 거야. 네.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조 1억 달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새끼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는 그렇죠.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승인을 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뭐 여야 협의를 잘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16시간 동안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답을 안 주다가 그 내놓은 게 그 날리면이라는 그 세 글자 상당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세 글자를 들었을 때는 왜 저럴까 약간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리고 귀국을 해서는 이런 큰 공포 분위기가 조장될 줄은 몰랐죠. 이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네. 그 1호기의 MBC는 네. 못하는 거예요. 1호기에서 탑승을 거부당했죠. 예.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질의응답 과정 그때는 도어 스태핑이 스태핑이 있었고 있었죠. 그때 이제 묻는 과정에서 그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때? 그게 이제 1호기를 MBC 탑승 거부한 그 순방이 이제 동남아 순방이었거든요. 네. 그 동남아 순방에서 1호기 안에서 MBC는 안 태워놓고 네. 채널 A랑 CBS 기자 2명만 따로 대통령이 불렀잖아. 따로 불렀어요. 그랬었죠. 1시간 동안 시간을 가졌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리고 나 돌아와서 대통령 귀국한 뒤에 첫 번째 도어 스태핑에서 그걸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공적인 공간이었지 않냐 했더니 또 대답을 안 하고 딴 질문을 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다른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1분 36초 동안 아주 원색적으로 MBC를 비난을 했죠. 공개적으로 뭐 증거 조작, 뭐 악의적, 뭐 헌법 맞아. 뭐 얘기 등등 하시면서 그럼 해가지고 못 참지.
제가 거기서 이제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꼭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만 딱 얘기하시고 이제 말이 끝나시길래 제가 질문을 했죠. 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지. 네. 뭐가 아주 악의적이에요? 적절한 질문. 자 선배님, 이 적절한 질문이었죠. 아,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네. 예.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적절한 질문이었어. 나는 내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동안에도 이제 들어갈 때 질문한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들어간 적도 있고 아니 다 들어간 줄 알았다가 돌아 나와서 아까 한 질문이 뭐죠? 이렇게 다시 되묻고 답해준 적도 있거든요. 네. 그 끝에 질문한 거 가지고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들어가시길래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가 보다 해서 이것도 메시지로 해서 기사를 써야지 했는데 네. 갑자기 옆에서 어떤 분이 전 제 옆에 서 있는지도 몰라서 처음엔 그분이 제 옆에 안 서 있었거든요. 네. 네.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반말로 막 훈계를 하는데 이게 전 누가 옆에 싸우는 줄 알고 네. 갑자기 왜 그러지 하고 돌아봤더니 저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 그 누구였어요?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이죠. 이번에 의전 비서관으로 영전하신. 대통령실 관계자군요. 네, CBS와 YTN 기자를 하신 분이죠. 자,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 상황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할 게 없거든. 기자로서 당연히 질문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던 기자들 반응이 나는 제일 궁금해. 같이 있었던 기자들. 같이 있었던 기자들요. 예, 솔직하게 갑니다 오늘은. 자, 우리 저 기자님 책 나왔습니다. 기자유감. 자, 요 답에 따라서 이 판매 보수 달라집니다. 네.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당시에 프레임은 뭐였냐면 이기주 저 싸가지 없이 대통령 앞에서 쓰레빠 신고 저게 뭐냐라는 게 거의 대체적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슬리퍼를 저만 신었던 게 아니고 네. 저희가 통상 이제 구두 신고 나오는 기자도 있고 네. 이제 뒤에 서는 기자들은 이제 슬리퍼 신고 편하게 거기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 뭐 볼펜 들고 그냥 뭐 정리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한 1분 네. 정도 하니까 네. 잠깐 보고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기자들이 거기서 그다음부터 기자들도 슬리퍼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서운하다. 네, 그래서 그날 도어스태핑에서 이건 일례인데 제 친구가 도어스태핑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언론에서 봤는데 야 너 슬리퍼 신은 사진이 찍혔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슬리퍼를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전 줄 알았던 거죠. 그 슬리퍼가 논란이 되니까. 쓰레빠면 이기주였거든 그때는. 네. 이건 내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이게 있었다. 그리고 삼선 슬리퍼가 아니라 그냥 뭐 갈색 슬리퍼, 회색 슬리퍼, 검은 슬리퍼 뭐 이런 여러 슬리퍼를 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용산 그 대통령실 매점에서 3,000원에 팔아요. 그 삼선 슬리퍼를 편하게 일하실 때 신으라고. 그래서 용산에서 그걸 산 건데 그러라고 용산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기자 아니 웃을 맞다, 일이 맞다. 아니라 기자들하고 맞아요. 수시로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하려고 용산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기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기주 기자 정말 속 시원하더라.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야 이기주랑 말하면 우리까지 큰일 나 이런 분위기였는지 저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네. 흘러간 상황은 지금 최욱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상황으로 흘러갔고요. 왕따 비슷했어요? 그렇죠. 제가 6개월을 버티다가 나왔는데 이제 혼밥을 하면서 버텼거든요. 기자들이 같이 밥을 안 먹어줘서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려면 거의 뭐 수석 비서관이든지 그 안에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밥자리 술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끼면 이게 자꾸 취소가 이미 한두 달치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이후로 참석하려고 돼 있던 모든 자리가 이제 자꾸 알게 모르게 취소가 되니까 네, 저도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고 오히려 근데 제가 잡은 자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동료 기자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저를 통해서 취소 통보가 와야 되잖아요. 네. 내가 호스트니까. 그죠. 원래 남녀가 사귀다가도 헤어질 때는 네. 최소한 카톡이라도 요즘 보내면서 이별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그분이 당일날까지도 점심을 하기로 했는데 기자 한 5-6명 있는데 잠수를 타신 거절할 용기도 안 난다. 네 그때 정말 크게 실망했죠. 근데 그 잠수를 타신 비서관들도
기자 출신들이세요. 아 그때 힘드셨겠어요 많이. 근데 그때 뭐 바로 뭐 나와라 뭐 출입처를 옮겨달라고 해라 뭐 등등 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좀 그래도 매일 뭐 살해 협박이든 뭐 있든 해도 네.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죠. 뭐 저를 그땐 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정보 보고 대상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를 딱 보면 기자들이 바로 신발을 보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오늘 네. 들어오실 때 그래서 슬리퍼 셨는데. 쫄아서 슬리퍼를 구두로 신었나 안 신었나를 딱 아. 보는데 저는 당당하게 계속 신고 다녔죠. 계속 네, 계속 그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근데 똑같이 슬리퍼를 신던 기자들이 다음 날부터 다 구두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오후부터 다 구두로. 구두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바로 앞인데도 구두를 신고 이렇게. 아니 우리 저 최경영 기자 선배님,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위축되고 겁먹고 이기주를 따돌리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중고 집단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한번 딸을 당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6개월 만에 출입처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MBC가 오래 버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작은 언론사 같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네. 내보냈을 것 같고 바로 교체했어요. 예, 바로 교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회사한테.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예, 출입 기자 좀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주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취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네. 그러면 본인에게도 안 좋고 회사에게도 안 좋잖아요. 취재 보도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빨리 교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MBC는 자존심 때문에 이게 사람을 교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끌고 간 건데. 네. MBC는 그렇다 치고 네. 이제 다른 타사 기자들이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로부터 이기주랑 밥 먹지 마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보의 독점이에요. 정보의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출입 기자단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부에서도 무슨 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 뭘 만들잖아요. 만들고 이제 국회의원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들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밥값 내게 하고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 꾸미가 크고 그리고 그 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좀 탄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보가 독과점하는 몇 사들 위주로 움직이면서 네.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움직여지는데 네. 대통령실은 훨씬 더 하죠. 대통령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인지 대통령 영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궁금해.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이제 대통령 출입 기자실 저 후배들한테 들은 걸로는 뭐 누구든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나 참모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대통령이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읽는가 제가 들은 어떤 기자들의 전언처럼 거의 별로 읽지 않는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네. 제가 들은 바대로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대통령 출입을 하면서 들었었던 근데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됐었던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그런 안에서 기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독과점적으로 그들만 공유되고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절대 모르고 네.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 야 루머야 가짜 뉴스야 때려잡아 언론사 뭐 폐쇄해 국기문란이야 무섭구나. 반국가 세력이야 이런 정도의 정보전이나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자세가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보통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매불쇼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대통령 출입 기자실 기자들한테 들은 어떤 이야기들은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저는 진짜 다시 돌아가서 가령 자 보십시오. 전용기 배제.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박살 내도 됩니다. 기사로. 맞잖아요. 근데 조용했다는 겁니까? 그때도 이제 기자단이 모여서 총회 같은 걸 열었는데 예. 압도적으로
저희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거 봐, 나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제가 다시 한 번만 지적을 드리면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용기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인데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탈법이나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적으로 이야기할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출입 기자들은. 그러면 공적인 정보라고 판단이 돼서 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줄 위치는 비서관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언론과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역학 구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법조 기자들이 특히 그런데 검찰 출입 기자들이 특히 그런데 사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요. 아까 꾸미처럼 몇몇만 정보를 알아. 그리고 데스크나 부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해. 그리고 그 정보가 뉴스룸 안에서 몇몇 간부들 네. 또는 조금 올라가면 사장이겠죠. 네. 언론사 사주들에게까지 올라가. 네. 그리고 그게 잠겨. 아, 잠겨버려. 잠겨버려. 나 비밀번호 진짜. 해서 잠겨버려. 에휴. 그러면 그게 사적 정보가 되죠. 네. 그러면 사적 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어. 또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다음 출입처를 위해서,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 아유. 이게 한국 기자 지금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네. 또는 그 정보를 주는 권력 집단, 뭐 재벌, 대기업 다 포함해서요. 네. 그다음에 검사들 포함해서 대통령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그렇게 끼리끼리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를 혁파하고 정보를 좀 더 평평하게 진짜 운동장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출입기자단이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막혀 있는 것이고 네.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그 어. 구조도 네.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들끼리 이른바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담고 카르텔. 카르텔 담합을 해왔던 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카르텔을 비판을 하지만 네. 본인들 스스로 카르텔 안에서 네. 보호막 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목소리 좀 더 듣고 싶다는 의견들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해외 순방 언론사들이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죠, 맞죠? 네, 일반 여행 갈 때보다 훨씬 비싼 돈이 훨씬 됩니다. 비싸게 갑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고가품을 샀냐 안 샀냐 막 이런 막 논란이 될 때 단 네. 한 건의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순방을 함께 내 비용을 치르면서 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래요? 퍼스트 펭귄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아. 첫 번째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기자가 없는 거예요. 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럼 보긴 봐요? 어떤 그 동태를? 엄청 살피죠. 그 기자들이 어차피 모여 있으니까 누가 취재를 하는지 그건에 네. 대해서 등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이제 누군가 처음에 해주기를 바라는 게 지금 그곳에 있는 기자들의 습성이고 누가 하면 우리가 따라간다. 아, 누군가 한 명 하면. 네, 처음 하면 따라간다는 게 이제 문화로 돼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신앙림 그 네. 뉴스타파 보도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누가 해도 안 돼. 따라갔다간 다 죽는다. 와, 이런 씨, 문화가 망했다. 있는 거죠. 망했어. 상당히 그 권력과 등을 지게 되는 거에 대한 강박이 심해졌고 아니 그 해외에서 김건희 여사가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명품샵 가가지고 뭐 샀니 안 샀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기자들이 엄청 많이 갔을 거아요. 그럼 그건 아예 취재가 안 됐을까요? 그거는 그거를 취재하려면 별도 동선으로 기자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인솔 하에 움직이거든요. 그 기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 거기서 취재를 했다는 기자는 못 들었고요. 인솔에 아니 무슨 수학여행 갔어요? 그런 식으로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돈 주고 갔는데. 내 돈 주고 갔지만 우리가 이제 대통령 동선 취재를 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내 필요한 정보는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 문화가. 그래요? 그 문화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유 시간 같은 게 있어요. 네. 물론 대통령이 24시간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사 보내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기자들이 시내에 자유롭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그때 이제 기자들이 그 명품 거리 리투아니아 거기를 갔다고 해요. 근데 갔는데 네. 취재를 한 기자는 어. 없었고 없었어요.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네. 아, 혼자 그냥. 아, 이 샵이었구나. 뭐 이렇게 아. 했다고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썼으면 아마 위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A 매체가 이거 썼으니 우리도 한번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네. 보고를 했을 건데 네. 그 퍼스트 펭귄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 바이든 날리면도 MBC라는 퍼스트 펭귄이 있었으니까 다 따라 쓴 거지. 어. 그게 없었으면 아마 다 눈치 싸움 하다가 묻혔을 겁니다. 아. 그게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밭이라고 된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아침에. 뭐 뉴욕에서 윤석열 바둑을? 대통령이 뭐 비속어 논란이 화제가 됐다 뭐 그런 게 돌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날 이제 기사도 되고 국회에서도 이제 뭐 됐던 거지. 이것도 뭐 마음만 먹었으면 뭐 묻혔을 뻔한 일이. 그러면은 이거를 당시 그 미국에서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MBC가 보도할 것이라는 거. MBC가 보도할 것이라는 거를 알진 못했을 거고요. 예. 누군가가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무마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렇게 좀 외압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권유라든지 권고라든지. 그 언론 담당하는 비서관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처음 발견했으니까 뭐 네 거 컴퓨터로 들어봐야겠다 해서 듣고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다. 이 무슨 말 하는지 자체를.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러면 저기 영상 기자들 있는데 가서 ENG 카메라에 이어폰 꽂고 들어봐라. 근데 이거는 별 차이 없을 거다. 똑같을 거다. 네. 근데 가서 그 사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영상 기자한테 영상을 좀 모였는데 가서 이 영상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했다가 거절을 당했죠.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는 것은 이거를 뭔가 삭제해줄 수 없냐 이런 뉘앙스라고 봐야 그런 되니까. 취지였죠. 오. 그런 취지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라고 했다가 바로 거절을 당하고 이제 기자 그 방송 기자 영상은 신문 기자들은 그 영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 기자 간사들을 통해서 그 외교적 뭐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보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제를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죠. 아, 그것도 거절당하고. 네. 오.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이제 용산에 있는 또 다른 언론 담당하는 비서관이 이제 영상 기자들한테 앞으로는 그 이 채널 2라고 이제 현장음 들어오는 마이크가 있어요 카메라에 그 바이든 날리면도 현장음으로 들어온 네네 거거든요. 현장은. 네. 네. 그 현장음을 끄고 앞으로 촬영해라 대통령 접근 취재는 그래요? 근접 취재는 그랬다가 또 영상 기자들한테 거절을 당했죠. 거절당했어. 야 영상 기자들 기백 있네. 영상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곤조라고 하는 영상 기자들 기백 있어요. 좀 더 세죠. 예. 하지만 전용기 배제 때도 영상 기자들이 이제 보이콧 논의를 하다가 영상 기자들도 사실 저희와 연대를 하는 걸 이제 하지 않았죠. 거기서는 좀 쉽지 않았군요. 아까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다 돈을 내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사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 이기주 기자도 아마 알 텐데 뭐예요? 이 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협찬을 얼마나 많이 받고 네.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협찬을 많이 받는지 제가 아는 언론계 관행으로는 네. 내는 척을 하죠.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내는 척을 해. 네. 그리고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의 광고나 협찬으로 퉁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퉁쳐. 실제로는 뭐 한두 달 후에 어떤 비슷한 상응하는 광고나 협찬이 들어와요. 야. 또는 더 센 이 금액이 얘기 들어와. 왜 이제? 아니 안 물어봤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 이 얘기 이제 하네. 네. 그게 언론사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정부 관계 있는 광고. 그렇죠. 이 책에도 나와 정부 있어요. 광고, 공기업 광고, 네. 산하기관 광고. 근데 그게 시점만 달리하면 우리가 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낸 것처럼 KBS, MBC는 무조건 내요. 그렇게 뭐 분식 회계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상 분식 회계를 하죠. 상당수의 중앙 언론사들도 그런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예, 현직 부장들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내 말이 네. 안 맞네. 자기 네. 돈 주고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냐? 아니야. 이 말이 전제가 틀렸네. 굽신굽신 할만해. 할만해. 이미 다 알아. 할만해. 이 얘기를 왜 이제 해요? KBS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아 그랬어요? 본질은 따로 있었네. 돈이구만. 광고네 광고. 네. 그렇죠.
안 만든 척만 하는 거지. 광고와 협찬. 예. 광고와 협찬이 있구나. 예.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네. 가령 무슨 뭐 공공기관에 사장이 어떤 좋은 칼럼을 써요. 그 관련해서 뭐 에너지와 관련됐다. 꼭 제가 그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 네네,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럼 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장님이 쓰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박사일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칼럼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1,500에서 3천만 원짜리예요. 아, 유관기관과 뭔가 이게 있구나, 소통이. 예. 그러면서 그거를 칼럼으로 나오면 훨씬 더 그 기관에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기사 같잖아. 기사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아주 뭐 스페셜 칼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 1면이나 3면에 쓸 때도 있고요. 갑자기 그런 칼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신문 경제신문사나 그럴 때. 그건 유심하게 한번 봐봅시다. 저게 그냥 쓴 걸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래요? 그냥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 받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질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거의 사기성 광고나 협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행합니다. 이게 광고는 네. 티가 나잖아요. 진짜 근데 방금 말씀하신 최 선배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협찬인데 그거는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지. 어떤 언론 에너지 관련된 기관장이 칼럼을 보냈다. 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 에너지 기관장에 전화를 걸어 기관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뭐 2천만 원짜리 계산서 끊을게요. 뭐 이렇게 돼요. 계산서 끊는다고 하거든요. 계산서 발송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 가고 그 매출로 잡혀? 네, 그 기관의 회계나 재무부서에서 입금이 되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나는 궁금증이 싹 풀렸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 MBC는 왜 이렇게 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저희도 뭐 그렇게 돈을 벌면 좋은데 네. 다른 재원이 더 있는 거예요, MBC는? 아니요, 저희는 다 광고 수익이에요. 어.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해서 또 다양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광고보다도 상업 광고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MBC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구성원이나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 또 저희가 내부의 또 의지도. 오너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가 사주가 없으니까 음. 그 왜 영화 내부자들 보면은 그 이강희 논설위원이 계속 반복하는 대사가 있어요.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백윤식 씨가 그런 이야기를. 아. 근데 회사의 방침이라는 게 그분이 모이는 게 이제 기업 재벌 총수 뭐 권력기관장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늘 느끼는 거잖아요. 네. MBC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언론사의 분위기가 아, 문화가 그렇게 있군요. 그렇게 순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 나오는 것도 허락해 주셨겠죠. 뭐 여기가 어딘데? 여기 너 말을 그렇게 안 들어하니? 여기가 뭔데? 뭐 이적 단체니? 아니요. 아이고 참. 네. 아, 이제 조금 내가 궁금증이 풀리네요. 확실히 사람이 퇴사를 해야 진실이 나오네. 아니 그 전에도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런 거 다 까먹었구나. 아, 했었어요? 했었어.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아 그때도 다 아, 그런 관행적으로. 이거는 뭐 KBS나 MBC를 빼고는 어지간한 중앙 언론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도 들을 얘기가 많은 게 이 언론 관련인데 사실 이번 정부의 언론관 특성이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하나도 못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시간이 끝났어요? 자, 일단 우리 이기주 기자님, 네. 기자유감이라는 책 이거 왜 썼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뭐 살인 예고, 살해 협박 받으면서까지 이제 기자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길지 않은 또 짧지 않은 기간 기자를 하면서 느낀 바를 기사로는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성찰의 글이라고 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어 있는 기자들에 대한 어떤 반성문 같은 성격의 글이라 네.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거 더 왕따 되겠네. 그렇죠. 이제 너만 기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야, 들을 건데. 너만 잘났어. 네. 막 이러겠네요. 그 리영희 선생이 50여 년 전에 기자풍토 종행기라는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그런 오마주의 성격으로 성찰을 하는 글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면 이런 기자들이 이제 주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도태가 될 텐데. 그렇죠. 전혀 제가 다르니까. 한 마디만 더 보태면 이기주 기자가 정말 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어려워. 그런 책을 쓰기는 어려워. 네.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에 한 20-30년 동안 처음이었던 처음 것 같아요. 봤어? 처음 봤어요. 이기주 그래서 대단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권력의 바로 옆에 있는 기자가 쓴 책이다. 네. 네. 그리고 그 바로 권력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고발한 책은 굉장히 대단해. 드문 역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네. 네. 계속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해야 우리 돼. 이기주 기자를. 그러니까 이기주가 예.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나는 스트레스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 출입처 쫓겨나고 자 봐봐. 아니, 대통령실 출입처 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승승장구의 길이죠. 특파원도 하고 그렇지. 부장도 하고 좋단 말이야. 자 봐봐. 그러면 예. 이기주가 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어떤 길은 가는지를 보면 음. 내가 이기주 다음 길을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이기주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런 잘 모습을 돼야 돼.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오. 이기주가 감사합니다. 이기주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네. 결혼 안 했으면 소개 결혼 안 한 명 했으면. 시켜주려고 했더니 오. 아니 본인이나 아, 봐요. 본인이나. 본인이나 잘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기주. 제가 그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 보도를 특종을 해가지고 그 작년에 뭐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시초였거든요. 아. 대통령실과 벌어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가는데 네. 1호기에 민간인이 탔어. 이거 말이 안 된다. 난리 났었어. 이거를 그죠. 이기주 기자가 한 거예요? 아, 네. 와.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2달 전에 한 건데 그때 이제 여당에서 뭐 BTS도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약간 궤변 같은 네.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선배 기자와 기자 출신 정치인들이 저한테 이제 청와대 기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저한테 훈계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쳤다고. 네, 청와대 안에 있는 기자는 그 함께 가는 거다. 한 배를 탄 거다. 속상하다. 그래서 저희 챕터 소제목에도 이제 청와대 기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책에 아이고. 그거를 들었을 때에 이제 그럼 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답장 성격으로 쓴 글이라서 내막을 좀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한 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더 보도 가치가 있어. 지금으로 보면 그때도 보도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뭔가 좀 날림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보도 가치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때 이제 선배들이 했던 말이 야 청와대 기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최경영 같은 선배들이. 와. 근데 지금 이제 뭐 디올백이네 뭐 샤넬 화장품이나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호기를 타고 갔던 분도 그 여사의 의전과 수행을 하는 민간인이었거든요. 그 이번에 그 논란을 보면서 그때 내가 좀 더 파헤쳐 더 했으면 이런 막을 수 있었지. 그렇죠. 그때 어차피 지금까지도 제2부속실이 없고 와. 그 특별감찰관이 없지 않습니까? 멋있는데 이제. 멋있어요. 우리 친형도 MBC 기자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 멋있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 보도하고 이제 좀 취재원들도 조금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긴 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결과가 좀 개선되거나 발전되는 쪽으로 저의 특종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번에 디올백 논란을 보면서 또 거기다 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함정 취재 논란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네. 뭐 독수독과 얘기도 하고 뭐 역겹다 하고 말하는 분도 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죠. 이게 나라가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는구나라는 멋있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기주 진짜 멋있다. 그죠? 멋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형님도 이거 쉽지 않잖아. 이 정도는. 쉽지 않지. 멋있다. 쉽지 않죠. 예. 와. 아유, 근데 최경영님도 멋있어요. 멋있네. 두 분 다 멋있어요. 뭔가 숙연해집니다. 네. 네, 진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 이기주 기자 그 가정이 있는데 퇴사하지 마시고 나오니까 춥지? 추워. 나오면 퇴사하지 마. 왜 퇴사해? 퇴사하지 마. 근데 최경영 TV 조회수가 잘 나오던데요. 아이 그래도 추워. 라이브 추워, 동접자도 많고. 추워. KBS MBC가 최고야. 퇴사하지 마. 네. 네, 진짜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최영님 그러면 책 한 번 더. 네. 기자유감. 여러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꾸만 기자들 마냥 욕하지 말고 이런 기자가 잘 되는 모습 맞아. 보여서 그렇죠. 따라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그렇지. 요거 정확합니다. 예. 예. 최경영 선배님이 뒤에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사를 좀 유명인으로 하지 최경영으로. 아유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이 뭐야 유명인이 없어. 아, 추천사 잘 써요 최욱님. 아, 네. 답답하네. 다음 책에서는 써주시죠. 네. 체육 딱 박아 이거 전면에 내세우면 이게 다 사죠 체육. 최욱 대신 최경영으로 아, 추천사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